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부산 기장에 가면은 말입니다. 스타벅스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응?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스타벅스 매장이 있거든요. 예. 부산 기장이 관광객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아 그렇죠. 네, 네. 인기 있는 지점이잖아요. 네. 예. 여기가 건물이 얼마쯤 주고 샀을 것 같으세요? 누가요? 스타벅스 있다. 아 스타벅스 음. 그리고 몇십억? 그쵸. 이거 네. 한 70억에 샀다 그래요. 네. 이거 누구 거게요? 일단 제 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 겁니다. 아, 잘 알아요? 옛날에 같이 법조 출입했었어요. 아, 이게 누구냐면은 천화동인 7호의 네. 소유주였던 예. 이 사람 머니투데이 기자였죠. 네. 원래 YTN. YTN. 네, YTN에다 아. 옮겨갔어요. 그렇죠. 네, YTN 네, 있다가 네, 네. 머니투데이로 갔던 배모 기자의 맞습니다. 소유입니다. 예, 예.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20억을 받았습니다. 예. 자, 우와. 몇 배 그런데 튀긴 거예요? 1200배인데 1200배. 네. 그 다른 분들 한 2,200배씩 남길 때 조금 덜 남겼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배 기자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뭐 저기 누굽니까 백김만배 뭐 정영학 정영학. 네, 네. 그 5인방 네. 여기를 통틀어서 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혹은 경기도민 혹은 성남 시민들이 가져야 될 수익을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고라고 흥분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뜯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배모 씨처럼 이 짜잘하게 이런 돈을 가져간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짜잘한 돈도 아니에요. 액수는 엄청난 그렇죠. 액수인데 아유 워낙 규모가 크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이 크시다 보니까 각국장님한테, 예. 천억 정도는 짜잘하다고 예. 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정말 아침에 문득 무슨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일단 정영학 회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진 돈들이 이제 곧 수익화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 아니냐. 재산 지키기 지금 일단 몸부림치고 있다.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합법적인 이제 사항이니까. 요런 얘기들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그 화천대유 그 사업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러니까 요 배모 기자가 스타벅스가 사실은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액수가 제일 작았고 아까 천억은 제가 네. 잘못 말씀드리고 120억이니까 뭐 네. 120억도 엄청나게 큰 돈이죠. 네.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이 수사 때 여기까지도 기소가 되나 안 되나 뺏기냐 안 뺏기냐 그래서 처음엔 제가 왜냐면 여기랑 아직까지 계속 연락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그때 들었으니까 네. 이게 내 건 절대 안 뺏긴다 그러다가 네. 분위기가 대장동 수사 많이 휘몰아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도 이제 뺏기고 기소되겠구나라고 되게 담담하게 체념을 한 시절이 있었다는 네, 네,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저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나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소도 안 됐고 기소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추징 같은 건 추징도 안 되고 없죠. 다 이제 잘 네. 뭐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라서 그냥 착하니까 그게 벌 안 받았나 싶지만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김만배, 뭐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그 중에서 규모가 작았던 사람들도 100억대 이상의 이 돈을 맞습니다. 가져간 게 이 바로 대장동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침에 정리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장동은 말입니다.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예. 왜 이렇게 많은 수익들 1,000만 원을 넣게 된 과정, 1,000만 원을 넣어서 그다음 120억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인허가 문제에 개입한 부분은 없나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경찰이 이제 살펴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법조기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가령 뭐 1,000만 원을 넣든 1억을 넣든 어떤 그 몇 년 동안에 1,000배가 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이 예. 1,000배의 수익이 돌아온다? 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는 네. 같은 패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당들이라고 부르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행적을 분명하게 추적을 해서 CCTV를 가렸어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장동 수사는 수사 자체도 참 면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되진 않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이걸 항소 포기하는 일이 또 벌어졌단 말이죠. 수사도 부실했는데 그다음에 항소의 기회도 막아버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도 화가 나는데 검사들도 역시나 화가 날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법무부에서 이 사람들 지금 징계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 아니 어제도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지만 굉장히 로우키였어요.
아니 이게 법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어디 와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서 야 저거 수갑 채워. 맞습니다. 옷 벗겨. 야, 당장 수의 입혀. 넌 임마 그 옆에 여기다 별을 달고 있어? 별 띄어. 대위제급부터 묻혀. 아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예. 지금 이게 이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사설의 제목이 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지금 18명에 대해서 강등을 검토를 중이라고 하죠. 묻는 것도 죄가 되나? 요게 제목이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일보의 제목은 이겁니다. 항소 포기 반대 검사장 강등. 민주정부 대응이 입틀막이라니. 지금요. 이 동아일보 내용을 보면 검사장들 이 주장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냐면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을 부적절한 항명으로 볼 여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검사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선택적 반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리됐을 때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을 땐 시종 침묵했던 것이 검찰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검찰이 뭐 지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저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이걸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그 검사장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징계를 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동아일보 사설에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동아일보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석방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네. 그때 왜 검사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때는 그랬다고 해서라서 앞으로도 그렇다는 법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맞습니다. 했던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저보고 접근을 하라면 이렇게 네. 하겠어요. 야 그러면은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검사들이 집단 의견을 냈다면 그때도 항명이라고 하려고 했어?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묻지 않았겠지. 네. 그러니까 지네들도 선택적인 항명 덮어씌우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오 잘하고 있어. 정의로운 그 뭐지 부당 명령에 대한 정의로운 거부야. 아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두어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저 뭡니까 최이병 사건 그 박대령에 그래 대해서도 박대행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저 여순 반란에도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벌써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기억으로 떠올리는 것만도 3번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들의 항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박수를 쳐주고 훈장도 주려하고 지금 뭐 계급장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그런데 자리매김을 다시 하려고 그러고. 총장들이 저기 총장 대행님 이번 항소 포기는 좀 설명이 하나도 없고 예. 저희도 각 검찰청에서 이거 공소와 항소를 담당하는데 뭘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놈의 자식이 어떤 항명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항명이라는 라벨 딱지 붙이기가 매우 선택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저는 의아했던 게 그 백현동 사건이었나요? 대장동 사건이었나요? 이재명 구속영장이 예. 기각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기각됐었죠. 그때 그건 네. 백현동하고 위증교사로 들어갔던 영장이 그 국회 그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돼서 통과됐는데 됐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때 이제 이렇게 유창원 됐었죠. 판사가 네. 기각했죠. 그렇죠. 뭐냐면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때인데 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회부를 하면은 법무장관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대장동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넘겼는데 그때는 부결이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얘기한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사건 두 가지를 엮어서 국회에 위증교사까지. 넘겼는데 위증교사까지 네. 이게 통과가 됐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창원 그때 예. 부장 판사가 그거를 예상을 뒤엎고 충격적인 기각 결정을 그렇죠. 내려서 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정말 큰 변곡점을 찍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맞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가 유판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후사가들은 예.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뭐 네. 지금 그렇게 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 네. 유창원 판사는 반드시 그 자리 하나가
들어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호사가들이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 노만석 전 대행은 안 될 안 것이다. 될 것이다. 어제 OX에서 우리 결단코 안 될 것이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예. 이것도 하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유명한 임은정 검사 지금 예. 동부지검장 이 예전에 그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한 벌써 한 10몇 년 됐는데 자기 법정에 검사 출입은 잠그고 검찰 수뇌부에서 이건 백지구형하라는 걸 무죄 구형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로스에다가 내가 뭐 이러이러 했다 올렸었어요. 예. 그럼 심지어 본인이 나는 그럼 징계를 나 해주세요. 그래서 4개월 징계 처분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걸 임은정 검사가 당시에 법원에다가 이거는 징계가 너무 과도하다. 부당하다. 자 그때 판결문 야 징계 과도하다 그래서 징계 딱 네. 풀어줬어요. 예.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재판부가 검찰은 하여튼 검찰 내부 게시판은 검사 등 검찰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등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내부 구성 또 내부 게시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 백지구형, 무죄구형, 적법성, 정당성 등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 내에서 검찰 내에서죠. 네. 견해 대립은 당연하고 의견의 대립은 합리적인 설득 과정을 통해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의견 공표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미신을 손상하였던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네. 그러면서 징계 무효. 네. 대법원까지 확정됐어요. 예. 임은정 검사처럼 그렇게 더 세게 치받은 것도 법원 가서 이런 아주 논리정연하고 명쾌한 이유로 이건 징계 안 돼. 저는 이것 때문에도 지금 이 징계를 추진하면 이거 법원 가서 100% 깨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검사장들 18명을 그러니까 동부지검장하고 남부지검장만 빼고 빠졌죠. 그 예. 사람들만 딱 빼고 이제 나머지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발하는 그 검사장 중에 최고 선임인 이제 그 사람 광주지검장인가요?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 예. 죄송합니다. 예. 광주 고검장하고 예. 수원지검장하고 예. 그렇게 이제 사표를 던졌는데 맞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치기 전에 내가 떠날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떠나는 건데 아무튼 이게 행정법원에 가면 판판이 깨질 거라는 걸 민주당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네들 강성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그 내부적으로 검찰 악마화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짓을 할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 법무부가 지금 이 18명 조금 말씀해 주신 18명에 대해서 지금 고려 중인 대응 방안이 인사 발령 즉 강등을 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찰이나 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게 저는 단순히 이제 그 지지자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검사 집단 전체를 향해서 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뭔지 알지? 자, 검사들이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 거 알지? 판사들도 잘 봐. 저는 이 한 집단을 두드려 패면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집단 구성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사받고 강등되고 감찰당하고 징계받고 이렇게 되면 그 대응을 개개인들이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사거나 뭐 맞습니다.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했고 뭐가 하나가 나오면 강제로 자기가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자기 연금에도 영향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집단을 또 지켜보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야 검사도 저렇게 당하는데 야 우리는 힘이 더 없잖아. 판사들은 뭔가 증거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야 그거 없는데 어떡하지? 전 일종의 이런 사법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려는 동작 그만을 시키려는 저는 노림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일보 사설도 네, 항소 포기 반대 검사장 강등 민주당 정부 대응이 입틀막이라니 그렇죠. 입틀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참 지금 우리나라는 고요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일을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일단 먼저 법학자들 각계 시민단체 지금 벌써 성명 500장 나왔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 네. 예. 정말 자기하고 같은 진영, 같은 편이라 그래서 저렇게 입을 닫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최소한 아주 공손하고 아주 이 로우키로 이거는
또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이 잘 안 돼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네. 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입틀막을 하고 거의 뭐 입을 그냥 뭐 손으로 강제로 막아버리고 뒤에 수갑을 채우는 형국이고 정작 이럴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뭐 학자들이나 중립적인 인사들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고 얘기를 그렇죠.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진짜? 예, 오로지 지금 언론만이 언론이,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드네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이 걸려 있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국민의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찍었던 상당수의 사람들도 아마 이 상황을 저는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자기가 뭐 재판이 비록 걸려 있지만 재판 걸려 있으니까 좀 찜찜한 거 있으니까 지 재판은 막지만 일은 열심히 하겠지.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은 열심히 하겠지라는 정말 얕은 생각이 이 지금 사태들을 다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재판이 이렇게 걸려 있는 사람이 그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건드려야 되고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들을 실제로 건드려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예.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뭐 자기 재판 안 하고 뭐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겠지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예. 네. 그 심플한 일종의 대가를 심플한 사고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의 사법체가 붕괴하는 이걸로 지금 제가 현실을 지금 목도한다. 여러 차례 그 표현을 밀고 있습니다만 네. 임기 중에 재판 중지 정도 시키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네. 재판 중지? 뭔 소리야? 나는 이 모든 재판을 다 증발시키고 말 것이야. 맞습니다. 예, 재판 지금, 증발. 예, 재판 증발에 지금 네. 뭐 착착 빌드업이 이미 진행되고 이미 에피타이저 끝나고 이제 메인 디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판 증발의 여러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증발을 시키려면 일단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예. 물 끓이는 솥에 이제 검사 집어넣고 판사 집어넣고 삶고 있다. 정말 전 이런 그림 같아요.